솔직히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 보험사하고 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 금액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이 정도면 한 1억 5천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딱 이렇게 말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런 항목들이 빠짐없이 계산에 들어가니까 보상금이 4억, 6억, 많게는 10억 이상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게 보험사에서 절대 먼저 말 안 꺼냅니다. 이럴 때는 소송하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요, 주변에서 소송하면 무조건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소송 들어갔다가 기대보다 못 받고 시간 다 쓰고 이렇게 좌절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법보다 유죄 이유재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송하면 합의보다 무조건 더 받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건은 합의금 5천만 원이었던 거를 소송으로 바꿔서 6억 원 이상 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기대하고 소송을 했는데 오히려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와서 합의보다 1천만 원 이상 적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그냥 확 갈립니다. 그럼 어떤 사고는 소송이 유리하고 어떤 사고는 소송하면 손해일까요? 이걸 잘못 판단하면 소송비도 내고 시간도 쓰고 결국 합의금보다도 더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송을 꼭 해야 되는 사고와 그리고 소송하면 안 되는 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면 수천만 원 손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소송이 무조건 유리한 사고 유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대부분 그냥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자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고는 소송 안 하면 수억 원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사망사고입니다. 이건 진짜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죠. 가족을 잃은 그 상황에서 보험사랑 금액 얘기까지 해야 되는 그 자체가 큰 고통인데요. 보통 이럴 때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족이 자료는 4천에서 5천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 보험사하고 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 금액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도 지쳐있고 당장 생활도 걱정되니까. 근데요, 소송을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그 사고를 단순히 사망이라는 그 결과만 놓고 보지는 않아요. 그 사망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유족들이 누군지, 그 다음에 사고 경위가 어땠는지 이런 걸 모두 다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보면 유족 이자료만 1억 원 넘는 경우 많고요. 전체 보상금이 오히려 5억 원 이상까지도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망사고는 그 사람 하나의 생애가 법정에서 판단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처음 제안한 금액만 믿고 합의하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는요, 소송으로 가야 그 사람의 가치, 남은 가족들의 상실감까지 온전히 반영된 그런 배상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망사고는 웬만하면 꼭 전문가랑 상담해 보시고 가능하면 소송으로 정당하게 판단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중상해와 간병이 필요한 그런 사고입니다. 이건 겪어보신 분들만 압니다.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병원에 몇 달씩 입원하고 또 누군가 옆에 붙어서 계속 간병해야 되는 그런 상황. 몸도 마음도 가족들도 다 같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예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이 정도면 한 1억 5천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에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상해 사고에서는요, 단순 치료비만 있는 게 아니라 간병비, 후유장애, 향후 치료비와 소득 손해까지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하거든요. 소송으로 가면 이런 항목들이 빠짐없이 계산에 들어가니까 보상금이 4억, 6억, 많게는 10억 이상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게 간병비는 보험사에서 절대 먼저 말 안 꺼냅니다. 간병이 필요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감정을 받아봐야 나와요.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위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하루 몇 시간 이상 간병 필요하다, 이게 명확히 나와야 그때서야 간병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케이스에서는 간병비가 한 3억 정도 인정된 사례도 있고요. 간병비는 기본적으로 하루 8만 원씩 365일 몇 년간 이렇게 계산하는데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 금액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가 된 사고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의 간병 부담 이런 것들 다 반영해서 훨씬 더 큰 손해배상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중상해 사고는요, 큰 금액 제한받았다 이랬다고 끝낼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포함됐는지, 간병은 반영됐는지, 또 후유장애가 계산됐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고소득자, 자영업자, 전문직 교통사고예요. 특히 기술직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수입이 일정치 않고 몸이 곧 생계인 분들께는 이 사고 하나가
그대로 수입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험사에서는 그걸 절대 제대로 반영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정확한 소득 증빙이 없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보험사에서는 처리합니다. 결국 내 직업 특성이나 현장에서 몇 년간 쌓아온 경력, 기술력 이런 거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 들어가면 다릅니다. 소송 들어가면 가동연한, 그다음에 직업군의 평균 수입, 업종의 또 특수성, 심지어 미래 기대소득까지 법원이 하나하나 따져서 계산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보험사는 대학생이니까 기준 낮게 잡자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학생은 의대생이고 앞으로 전문직으로 고소득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실 수입을 전문직 기준으로 산정했고 결국 5억 원 넘게 인정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직업 특수성이 반영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몇 억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수록 더욱 소송을 통해 제대로 평가받을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잘못 소송했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기왕증, 그러니까 기존에 아팠던 질환 이런 것들이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이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 디스크 수술이나 치료받은 적 있는 분들 이번에 교통사고로 또 허리가 이제 아픈 거예요. 이번 사고 때문에 더 아파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잖아요. 보험사에서도 일단 그럼 합의하시죠 이렇게 하고 적당 금액을 제시하는데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원래 있던 그 퇴행성 디스크 때문에 생긴 통증이고 사고 영향은 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제시했던 합의금보다 오히려 소송을 가서 보상금이 반 이상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소송 전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대로 받아보고 또 이 통증이 사고 때문인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기왕증인 건지 확실히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경미한 골절 사고입니다. 팔이나 발목이나 손목 이런 데 골절됐을 때 병원 다녀오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낫는 부위들 있잖아요. 근데 사고 당시에는 이분들이 나도 이제 소송하면은 장애 인정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법원에서 감정을 딱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 없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장애 보상금이 안 나와요. 남는 거는 소송비랑 시간 쓰고 그리고 결국 보험사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적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통증 중심의 그런 사고입니다. 이거 진짜 많은데요. 허리가 아프죠. 목도 뻐근하고 두통도 있어요. 이런 거 MRI나 CT에서 이상이 안 보이면 법원 다 인정 안 해줍니다. 기여도 잘 나와야 한 10에서 20% 나와요. 그냥 위자료 조금 주고 끝내는 수준이에요. 이럴 때는 소송하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요, 주변에서 소송하면 무조건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소송 들어갔다가 기대보다 못 받고 시간 다 쓰고 이렇게 좌절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송이 답은 아닙니다. 내 사고가 어떤 유형인지 소송이 맞는 것인지 더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는 소송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합의가 나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사건마다 너무 달라요. 같은 사고라도 누가 다쳤는지, 어디 다쳤는지, 또 얼마나 회복됐는지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아주 확 바뀝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사고로 고민 중이시라면 댓글로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정말 진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이건 합의가 맞는지, 소송이 유리한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한번 기준 잡아 드릴게요. 괜히 잘못 판단하셔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 손해보고 시간도 많이 드리는 그런 거 저희가 막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현실적인 정보, 진짜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법보다 효재 이효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